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로 아침에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던 그 금태섭, 김종인,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분들에 의한 신당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신문에 다 나오고 또 요즘 TV만 켜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금방 한 1, 20분만 쓰시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조대훈 TV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이제 끼치는 영향, 파장,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돌았다는 사건 사건의 실체만으로도 일단 충격이죠. 충격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게 2021년인가 그렇죠. 사실 얼마 전 아닙니까 불과 그런 시대까지 이렇게 돈봉투가 돌았다는 게 특히나 그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도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도덕적이라고 국민들이 기대해 왔고 또 본인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또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할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통에 자복하고 정말 괴로워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더 실망스러운 거는 그 돈봉투가 돌았다는 거 그런 전당대회를 2021년도에 했다는 것보다 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참 혀를 차게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잘못한 게 어떤 일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일을 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하고 이런 것도 국민들이 싫어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오만한 거 싸가지 같다 그러죠. 그게 조직이든 개인이든 이준석 대표가 참 욕을 먹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유시민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바른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 기분 나쁘게 하느냐 제 얼굴은 보기 싫다 이걸로 결국 유시민이 그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됐는데 이준석도 그렇게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싸가지 없다 참 오만하다 이걸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사실은 뻔뻔한 거거든요.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아니 니들은 더 했잖아. 지금 민주당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공 하나 더 붙잖아.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차떼기당. 제가 지금 방송을 최근에 들어서 아직 공중파하고 종편은 못 나가고 있지만 그 당에서 다 막아버려가지고 저보고 조대훈 나가면 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지 우파 좌파 한 명씩 불러서 토론을 붙여야지 좌파 두 명을 불러서 토론을 붙이느냐 이렇게 방송국에 얘기하고 하니까 결국 보수 참칭 패널보다 한 칸 더 올라간 저는 좌파 패널이라고 딱 좌파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방송을 그동안 한 2년 못 나갔는데요. 그래도 아름아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렀던 좌파 방송이란 그 유튜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갔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이 방송 공중파든 종편이든 우리는 또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쟤네들이 하고 있다. 정권을 잡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KBS, MBC가 저 따위로 하느냐 얘기를 하지만 좌파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느끼냐면 이미 이제 그 공중파나 종편에서는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미 방송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솔직하게 자기들이 느끼는 바른 말은 이런 그 규모가 큰 수십만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좌파들의 그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지금 사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지금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그 앞에서는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의 내용을 반박을 안 하지만 참 문제의 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참 뻔뻔하구나. 정치 이전에 염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사실은 민주당이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그런 말도 했는데 민주당이 단 하나라도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나은 게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1%라도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 보면 15% 앞서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5%더 도덕적이고 능력 있다고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가는 데는 국민의힘에 대한 엄청난 국민들의 현재 실망, 분노 뭐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의 패널이라는 사람들 다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라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 이게 사실 계속 얘기하면 이제 신당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망해야 될 땅이고 망할 땅이지만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없애놓고 그 자리를 전체 그 공간을 차지해야 될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운하다, 서글프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으로 따져보면 그 봉투 하나에 50만 원 간 거는 그거 큰 돈이 아니다. 커피값, 밥값, 기름값 정도 준 거다. 300만 원 그 정도는 사실 따져보면 큰 돈은 아니다. 경악스러운 말 아닙니까? 도둑놈이 예를 들면 50만 원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50만 원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가 훔쳤다 하더라도 이게 5천 원치 훔친 거하고 50만 원이 다른 거고 엄청난 거 아니야 50만 원은. 그리고 이 일반 도둑놈이 안 그러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훔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의 잣대가 어쨌든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또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 강제하고 국민 한 명 한 명 앞에 그걸 듣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하는 정치와 이 정당,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저는 희망이 없다. 민주당 저 당도 없어져야 될 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큰 목소리는 아니고 소수의 목소리는 당을 없애고 정말 재창당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국민의힘의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국민 앞에 이게 과연 최선의 정치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당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민주당 동부두 사건으로 돌아가면 현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와야죠. 송영길이 지금 파리에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리에 있는 그 대학들하고 프로그램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봤는데 지금 파리 그 대학이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전 인천시장을 불러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 건지 수업을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한때 그 집권당의 대표였고 당대표였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라는 그 한국 3대 도시 인구 300만의 도시에 시장을 2번인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른 거지. 그 선거에 법이 정한 법이 금지한 돈봉투를 돌리고 그걸 표를 매표 행위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던 사람이란 걸 알고도 과연 그 프랑스 대학에서 그분을 초빙해서 그분한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맡기고 그분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빨리 들어와야죠.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제가 국민의힘의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가만히 떠먹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우리가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이 나서 처벌받았던 게 2008년도 한나라당 때 박희태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돈봉투를 돌린 거를 이제 고성덕 의원이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걸 받았죠. 그걸 받고 자기가 중간에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데도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도 그냥 당시 분위기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2011년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게 이제 세월이 3년, 4년 흐르면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정권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당시에 박희태 대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희태 의장, 국회의장의 문제고 하니까 언론도 관심을 가져서 결국은 박희태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고 정의와 국회 부의장 체제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박희태 의장은 결국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형의 형을 유예받는 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한나라당이 없어지고 한나라당이 이제는 권력을 친이계가 이명박 정권 때인데 친이계가 잡고 있던 권력을 가장 민주당보다 더 원수같이 여기고 정권을 저쪽에서 잡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박근혜 친박 세력한테 당내 권력을 넘겨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 이름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4월 총선, 그러니까 11월에 터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12년 4월 총선에 승리하고 2012년 12월 대선에 승리하면서 다시 이제 정권의 당의 명맥을 유지해갔던 건데 결국 한 당의 이름이 색깔이 그렇지만 쳐낼 사람 쳐내고 당이 하나 없어진 그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러서 다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그때 실형을 면제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관행이었다. 관행이었지만 옳지 않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형을 유예해줬는데 지금 15년 동안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성장 속도를 따져보면 이거는 관련된 사람들, 현재 관련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20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명단이 돌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총 80에서 100명 정도가 이 봉투에 연루가 됐다고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소수 목소리가 당을 없애고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빼버려야 된다고 이게. 근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을 못 믿겠다. 기획수사다. 별건수사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죠. 검찰을 못 믿겠다.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이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반박을 하면 이제 제가 봐도 논리에서 밀리면 그래도 지금까지 검찰이 한 행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방송 공중파에 나온 국회의원이 차떼기단까지 소환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뻔뻔하지는 않는데 심지어 민주당 어떤 그 국회의원 출마가 맨날 떨어지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경남 통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비명계, 수박, 그 다음에 걔들이 공격하는 용어가 수박하고 또 있던데 그것처럼 이낙연계가 이걸 터뜨렸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의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리 얘기하는 거는 이 집단이 정상적인 공당이 아니라 조폭 수준이다. 조폭도 의리가 있습니다. 조폭 두목 정도 만나보면 사람이 앞에서는 참 예의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조폭의 그 자기들끼리의 의리가 정치인들 간의 그 롤 모델로 따라야 될 의리로 둔갑할 수 있느냐, 신의로 둔갑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검찰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정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것도 아주 비호감도 높은 정점식 그다음에 유상범 이런 검사 출신들이 검찰에 이래 우산 쓰고 항의 방문 가가지고 빨리 이 사건을 수사해라. 제대로 철저하게 규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실은 국민들이 제가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이게 당이 없어져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이지만 이 사건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다음 총선에 찍으려는 사람들이 바뀌는 숫자는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 착각이에요. 검찰이 지금 기획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시점이냐?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시점이 아니면 언제 시점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안 터뜨리면 나중에 그럼 6개월 뒤에 터뜨리면 총선 앞두고 그때는 민주당이 시점 맞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이 사건을 더 빨리 터뜨려가지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될 때 그때 이 사건을 터뜨렸으면 과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수 있었겠냐? 상식적이지 않은 소리를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걸 쉴드를 치고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쉴드를 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 안에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 가서 그렇게 얘기할수록 국민들이 더 싫어해. 사실은 민주당이 찻대기란 얘기를 끄집어내고 너는 공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 뻔뻔한 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만방자한 놈, 싸가지 없는 놈, 뻔뻔한 놈, 거짓말한 놈. 이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공 하나 더 붙는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이 깨방정을 피우면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뻔뻔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우산 들고 이래 가니까 기자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그 정점식 유상범 이런 사람들 검사들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가니까 얼굴 안 보니까 우산 들어주세요 하니까 우산을 또 이래 높이 들어요. 번쩍.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자막 넣어가지고 크크크하고 넣더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너희 당이 돈에 대해서 과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그게 민주당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뻔뻔한 놈들이다. 파렴치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상대가 뭔가 잘못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남녀 간에 있어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울면서 이제 이혼하자고 막 시키거려. 부인이 그동안 뒷바라지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부인 편을 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부인이 막 거품을 물고 옛날부터 시작해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20년 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제3자들이 대신 화내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저 남자가 오죽하면 저랬겠나. 이런 또 반작용도 터지는 거예요. 야, 만나보니까 그 여자 만나보니까 보통 넘더라. 야, 내라도 숨이 막힐 것 같다. 저 좋은 남자가 저랬을 땐 또 저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를 드러내는 것보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삼키고 내가 또 끈수를 잡아가 조롱하고 싶더라도 한번 입을 다무는 게 그게 국민의 분노를 끄집어내는데 그걸 통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현재는 국민의힘도 계속 밀리다가 이제 끈수 하나 잡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민주당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국민을 믿지 못하고,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제 그 깨방정 떠는 국민의힘 바라보고, 여기서 밀리면 쟤네들이 잘못한 게 다 묻히고, 우리께 부각돼서 우리가 선거에 지겠구나.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을 아주 절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수준이 낮다. 정치인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국민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얘기해 좀 모른다. 쉽게 얘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약한 가남, 복잡한 내용. 예전에 제가 요진 YCT 저 학교 부지 결국은 이제 지금 되찾아왔지만 그 얘기할 때 관심 없대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보다는 최성 시장이 당시에 하나
그때 나라에서 하는 무슨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경연대회 나가지고 그때 심사단에 이 방청 심사단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을 넣어가지고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주민들이 더 분노하지. 요즘 그 복잡한 데서 그 용도 변경하고 돈이 수천억, 수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얘기를 쭉 하면 법적인 문제하면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장 주민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 사건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게 학교 부지를 원래 계약대로 찾아서 고양 시민들의 땅으로 만드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나중에 언젠가 역사의 기록이 되든거나 아니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그 업적을 나중에 돌아온 결과물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고소당하고 법정에 5번이나 불려다니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우리 가족들 전체가 고통받고 애가 막 맨날 검찰에서 출두 명령서 날라오고 법원에 날라오고 하니까 애도 막 상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딸아이도 크면 성인이 되면 이걸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과 빚을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남의 당 지금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내 발이 내 코가 석자고 국민의힘은 정말 제가 신문에 개봉한 것처럼 당 간판 내릴 날 받아놓은 당이고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 없어지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총선 이후에 없어지느냐 이 두 개만 남은 상황이란 걸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불행한 사태, 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 문제에 집중하면서 본인 내부 혁신 개혁 그리고 정치력이 하나도 없고 진짜 앞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저 대통령을 향해서 목을 내놓고 바른 말을 하는 그게 역사와 국민 앞에서 죄를 덜 짓고 자기가 국회 배지를 달고 있고 그 공당에 몸을 담면서 정치인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무다,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